네, 오늘 시장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76%의 강세를, 코스닥은 0.48%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의 핵심 포인트 또 무엇이 있었는지 수익을 가져다 줄 테마 이야기 나눠보죠. 변영인 대표, 김태성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가 시장에서 한 두 가지의 테마를 골라봤어요. 과연 실체가 있는 테마인지, 여러분들이 마감까지 꼭 봐야 되는 건지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서 시장의 관심이 국내 증시에 있는 AI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눈치채셨을 테고,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부품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흐름이 좋아서 이 두 테마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이 나스닥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 보고 엔비디아의 상승 보고 그럼 우리는 AI주로 공략해보자.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연결고리가 충분히 있습니까? 일단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한 가지의 지금 변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쪽을 트레이딩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만 불확실성이 있으니 한 번은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작을 했어요. 어제 시간 외부터 AI 관련주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AI가 반도체의 또 투심을 굉장히 또 좋게 만들면서 시초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으나 현재 구간에서 보면 반도체 IT 중소형 이 소부장주들은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은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그 힘이 일부 몇 종목에 조금 집중되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와도 조금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고리는 있는데 변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인 워렌 버핏님도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을 도저히 방향을 모르겠어요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이 잘 나와도 정말 서프라이즈가 아니면은 이거 네, 세로 뉴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좋지 않다면은 시장에 무언가 건덕지를 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변영인 대표님이라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현 시점에서 AI 관련주를 매수하시겠습니까? 매도하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기대감은 조금 일부 되돌림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오늘 시초보다는 지금 상승폭이 좀 둔화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 일회성에 관련된 시세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AI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향후에는 사업화 관점에서, 그리고 사업화 이전에는 상용화, 부분 상용화, 그리고 이게 접목시킬 수 있는 산업군이 굉장히 좀 넓다 보니까 좀 다소 좀 긴 호흡 하에서 AI 섹터도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사실 MSAI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좀 강하게 내는 흐름들 좀 있었고, 앞으로는 AI 섹터 하에서도 이게 상업화 내지는 이 상용화 관점에서 이 수혜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옥석 가리기는 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단기적인 어떤 수급 추이는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나는 부침이 있더라도 AI 조금 길게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시었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사실 오늘 흐름만 봐도 AI주들이 윗꼬리가 달렸어요. 네, 안 그래도 불안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론을 가장 걱정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파시겠습니까? 일부라도 저는 수익을 조금 확정을 짓고 가는 것이 좋다. 대신에 AI 쪽은 아니고 반도체 쪽. 그러니까 AI로부터 조금 파생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일부 수익을 줄 때 조금은 챙기고 가는 게, 다시 사면 됩니다. 챙기고 가는 게 저는 조금은 더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주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최근에 자동차주가 좀 부진하면서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같이 싹 차가워졌었는데 다시 분위기가 좀 반전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무언가 환경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바뀐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이제 3분기 진입 초기부터 보면
낙폭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뭐 3분기 기점에서는 뭐 자동차 부품주가 많게는 뭐 25%, 뭐 평균적으로 한 20%대 급락을 좀 했는데 저는 이게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게 실적에 대한 이 컨센서스가 좀 하위했던 부분도 좀 있었지만 실적 추정치에 미달했다고 하더라도 좀 낙폭은 상대적으로 좀 지나쳤다라고 좀 보고 싶어요. 그런데 비해서 사실 뭐 공매도의 전면 금지 이후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는 반등을 좀 해줬는데 자동차 뭐 완성차 업계에 뭐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 부품주도 크게 수급 이연이 전혀 없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수급 주체가 이 개별주 수급으로 좀 이전된 효과. 여기서 낙폭 저점에서의 어떤 자동차 부품주들이 수급이 좀 더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일단 뭐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보다는 네. 그래도 낙폭 심화 관점에서 그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꾸준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가격적인 매력으로부터 네.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고 실제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경기 둔화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네. 당연히 자동차 수요는 좀 줄어들 테고 그리고 이 전기차 수요 둔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 상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도 있었거든요. 근데 리포트가 나왔는데 주가가 더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로 봤을 때 바닥 아니에요 실적도. 자동차 굉장히 지금 맞아요. 좋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었던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에 관심도가 더 높아져야 되긴 하는데 일단 지금은 좋지만 다음 분기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혹은 글로벌 시장의 경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네. 상대적으로 지금 민감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서 반등한다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그럼 얼마만큼 더 올라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할 때 자동차주들은 저는 왠지 모를 그 답답함이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세가 날 때 자동차주들은 이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불편할 때, 불편할 때 손이 안 나가겠습니다만 그럴 때 천천히 모아가는 게 저는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요 AI와 자동차 부품의 대결에서 AI 쪽에 손을 많이 들어주고 계시거든요. 과연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종목으로 또 탑3 확인해 보시죠. 김태성 본부장님은 AI를 골랐고 변영인 대표는 자동차 부품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각각 마음 AI,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솔테룩스가 탑픽이고요. 변영인 대표는 HL만도, SL, 성우하이텍인데 우선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네. 왜 AI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고르셨어요? 대부분 이 민심이 AI 섹터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네. 저는 반대로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사실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완성차 업계의 어떤 주가 형태도 보더라도 지금 낙폭 심화 이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의 공급 둔화 우려감 그리고 뭐 수요가 감소될 수 있다. 전기차랑 관련된 악재는 지속해서 좀 나왔는데 이게 전기차의 어떤 리스크가 이 자동차 부품주의 전체 프레임으로 좀 작용되는 모습.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이 투자 판단을 할 때 조금 더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저는 실적주의거든요. 실적은 절대 주가를 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지론을 좀 갖고 있는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나쁘다면 이건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동차주가 상대적으로 소외가 많이 됐고 지금 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의 개별주 흐름으로서의 어떤 수급 이전이 좀 되는 관점은 자동차도 이제부터는 저점 이후에 추세를 좀 충분히 좀 전환할 수 있는 기점이 맞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너무 이 자동차 부품주가 실적도 괜찮은데 그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프레임에 같이 갇혀버려서 평가 절하된 게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선택한 세 가지 종목도 실적 베이스로 선택을 한 건지 그중에 탑픽인 HL만도를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봐야 될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3개월 평균 주가 추이를 좀 보면 가장 낙폭이 좀 심했던 부품주를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HL만도가 가장 좀 컸다. 단기적인 어떤 이 낙폭은 한 25%대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평가에 대한 어떤 메리트 부분을 좀 고려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라는 것은 내연차 비중이냐 전기차용 비중이냐에 따른 어떤 부품 수요가 좀 달라지는데
일단 뭐 전체적인 상황들은 전기차 공급에 대한 어떤 이슈 이 부분을 리스크로 좀 판단하지만 지금 내연체 비중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관점보다는 전장 부품에 대한 어떤 기여도 측면을 보면 3분기에 실적 영향 있었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화된 전장 부분의 어떤 호조 부분에 좀 집중해보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부분인데 자율주행 부분이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완전 자율주행차의 이 상용화 부분은 HL 만도 갖고 있는 이 소형 레이더 기술로 좀 주목하자라는 관점에서 탑픽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HL 만도 현재 구간에서는 0.4%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요? 저는 지금 종가 부분까지 좀 접근한 가격 추이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네. 지금 추세 구간에서 뭐 단기적인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도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저는 목표가는 4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6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4,000원, 손절가는 31,6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도 보면 네. 탑픽은 마음 AI인데 네. 오늘 시가가 가장 좀 흐름이 좋았어요. 네, 4%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는 1%로 오히려 음봉 전환한 상황. 여기서 엔비디아 효과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산다면 오늘 종가 베팅도 가능합니까? 내일 시가 베팅이 더 낫겠죠. 네, 변수가 많기 네. 때문에 일단 내일 시가 베팅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지난 주말부터 이 글로벌 시장에 나왔었던 좀 불안정한 뉴스들, 이제 샘 알트먼에 대한 거치가 좀 불안정했었죠. 그렇죠. 어제 이제 저녁 기준으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지금 진행이 되었으나 주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제 나름 머릿속에서는 여기에 만약 엔비디아 실적까지 안 좋게 나오면 이것도 이제 조정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샘 알트먼의 거치가 지금 빠르게 자리가 잡혔고 만약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 수급이 잠시 피할 곳이 저는 생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좀 부진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대체제가 저는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크게 불안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대다수의 섹터들이 고평가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들이 보여주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는 덜 올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AI 뭐 로봇 인공지능 이쪽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껍데기만 있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이 있는 기업 위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픽을 마음 AI로 주셨는지 네. 이름이 예뻐서 그런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마음이 안 간다, 아니 마음이 쓰인다 이렇게 장난을 쳐주고 계시거든요. 마음 AI를 내 시가에 공략한다면 네. 특히나 만약에 뭐 엔비디아 여파로 인해서 시가가 좀 좋지 않다면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믿고 대체 뉴스가 있으니까 네. 믿고 들어가도 괜찮을지 가격 전략이라든가 투자 기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만약에 네. 정말 만약에입니다. 저는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혹시 모르니까요. 만약 글로벌 증시가 안 좋다라고 하면 내일 시가보다는 내일 종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자꾸 묻혀지는데요? 제가 일부러 발을 빼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최대한 확인하고 투자를 하자라는 이제 의견으로 좀 들어주십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현재 구간에서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2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깨지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8월 달의 고점, 그러니까 4만 원이 1차 목표가이고 만약 정말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을 애플을 상회한다라고 하면 더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뉴스로 해서 이제 수급이 동반돼서 상승을 한다면 저는 뭐 42,000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AI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2,000원입니다. 이렇게 마음 AI 만약에 내 시장 시가에서 공략도 되고요. 너무나 시초가가 많이 밀린다면 그렇죠. 내일 종가에서 들어가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그 외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솔트룩스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신 종목인데 네. 이것도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던가 혹은 기대 요건들이 있다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마음 AI가 가면 같이 가요? 이들도 같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순서를 따지자면 저는 그래도 이 고객사로 삼성전자가 있다라는 마음 AI에 이제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부분은 삼성전자에서 이 챗GPT
가우스가 굉장히 이제 좋은 저는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이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마음 AI가 그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편안하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신규 AI가 다음 달에 또 오픈이 된다라고 해요.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기대감을 가져본다라고 하면 저는 마음 AI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와 솔트룩스도 같이 눈여겨보자라고 했고요. 만약에 실적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면은 자동차 부품도 같이 보자. 그 안에서 변영희 대표는 HL 만도를 탑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양시장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하지만 무언가 2,500을 회복해도 좀 찜찜한 이 느낌 무엇일까요? 코스피 0.8%의 상승 속에 2,511선 지나고 있는데 오늘 시총 상위 종목도 뭔가 뚜렷하게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주도주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가 조금 아쉬운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또 한 번 올랐지만 2차 전지 수급을 뺏어가서 아쉬운. 그럼 정확한 종가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1월 21일) 우리 증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요. 뉴욕 증시 흐름이 어떤가,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이슈를 끌었나, 그리고 다가오는 FOMC 회의 결과 다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그래서일까요? 일단은 뉴욕 증시의 그 상승 흐름 이어받으면서 기술주 단의 강세가 나타났는데 엔비디아 실적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 걱정에 마지막에 찰 욕구가 좀 커졌고 그로 인해 윗꼬리를 단 기술주들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도 양시장 빨간불로 코스피는 2,500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정확한 종가 먼저 김예솔 아나운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1일 화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 우리 국내 증시 오늘도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2,500선을 11거래일 만에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정확한 지수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7%대 상승하며 2,51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0.48% 상승하며 817포인트로 오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의 수급이 모두 들어왔었는데요. 다만 오늘의 수급 상황은 사뭇 달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2,8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1,0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 이 개인들의 수급으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들은 역시나 코스피 시장에서의 물량을 많이 담아냈습니다. LG그룹주가 눈에 띄는데요. 이 LG전자 오늘부터 이 LG 트윈스 한국 시리즈의 우승을 기념하면서 이 할인 이벤트에 들어갔는데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이폰 부품업체인 LG 이노텍 역시도 오늘 1%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신인 걸그룹 결성을 알렸던 하이브 역시도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리면서 3%대 강세로 마감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도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역시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기관들의 종목도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기관들은요, 시총 이 대형주 위주로 많이 담아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물량을 가장 많이 담아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삼성 SDI 그리고 호텔 신라까지도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 간밤 이 나스닥의 훈풍을 받으면서 카카오의 수급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그룹주 전체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이 카카오가 오늘 시장에서 3%대 강세로 5만 원 선 가까이까지 올라왔고요. 또 게임주들의 랠리에 힘입어서 카카오 게임즈 역시도 6%대 상승 6%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까지 8%대 4%대 카카오그룹주 일제히 상승부를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최근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에 또 수급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이 AI의 산업을 현재 내세우고 있는 포바이포와 위세하이텍이 8%, 7%대 강세 보였고요. 그리고 게임 관련주로 또 엔터 관련주로 분류가 되죠. 자이언트 스텝도 8%대 강세
강세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와 AI 관련주가 움직이자 오늘 시장에서는 자율주행까지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소카가 시장 상승폭을 점점 더 키웠습니다. 장 후반 갈수록 상승폭을 늘려가면서 12% 급등으로 시장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또 3분기 호실적을 알렸던 슈어소프트테크도 6%대 강세 보이면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도 빨간불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에 상장한 새내기주도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 에코아입니다. 탄소 배출권 전문 기업이고요. 탄소 배출권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서 주목을 받은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 공모가는 34,700원에 출발을 했고요. 공모가 대비해서 이 상승폭을 더 늘리며 79% 상승하며 62,3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뉴욕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또 주목해야 할지 클로징벨 플러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 마감 체크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2,500선 위로 올라왔고 그동안에 기관의 연일 매수를 보여줬고 여기에 외국인도 동참하면서 수급으로 돌아선 외인과 기관의 매수에 코스피가 상단을 더 높였는데요. 변영현 대표님, 먼저 나스닥이 계속된 랠리를 보여줬잖아요. 네네. 국내 증시도 그만큼 같이 발맞춰 움직여줄 수 있을지 최근에 그 환율 하락과 좀 금리 인상 중단 시그널이 외국인과 기관의 마음을 돌린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연속성이 있어 보입니까? 우선 외인 수급이 크게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네. 지난주부터 좀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2차 전지로 인해서 주식의 어떤 주가의 어떤 등락폭이 굉장히 좀 컸다.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되돌릴 때 많이 되돌렸는데 이 낙폭보다는 지금 개별주로 이전이 되면서 이 대형주 안에서도 지금 수급이 재분배되는 어떤 케이스들, 주가가 점진적인 상승을 하면서 주도주 안에서도 일단 뭐 개별주에서도 상승 탄력이 좀 같이 나와주면서 견고하게 상승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 시그널인데 그 전에는 사실 뭐 반도체가 반짝한다던가 뭐 2차 전지가 반짝하면서 수급 주체가 좀 달라지지만 이 등락폭에 따른 낙폭 영향이 좀 굉장히 컸던 그런 흐름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시그널이다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우선 지금 이 글로벌 이슈 리스크들은 좀 많이 이제 해소가 좀 되었고 12월에 대해서도 제가 뭐 주가의 어떤 조정폭이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산타랠리 가능성을 좀 크게 판단했던 사람인데 이런 관점에서는 저는 일단 뭐 불확실성이 크게 없는 하에서의 주도주의 탄력은 좀 떨어지지만 개별주가 연말까지의 장세를 좀 이끌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흐름들 보더라도 견고하게 지금 지지를 해줬다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이상 뭐 추세는 현재 구간에서 개별주에서의 어떤 상승 탄력이 좀 더 나와지는 흐름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외인 수급이 좀 더 개선되는 시그널들이 좀 나와준다면 12월 상승 랠리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전 고점이 2,668선이었는데 지금 2,600선을 좀 단계 회복하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지만 4분기 실적이나 어떤 기대치 부분 그리고 연말 어떤 이 양도세 완화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긍정적인 어떤 뉴스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이 추세를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 시그널이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코스피 어느 정도 산타랠리니까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변영희 대표님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무언가 상승은 하지만 그 안에서 뚜렷한 주도주가 보이지 않다 보니 네. 여전히 오늘 장에도 테마가 강했습니다. 정치 테마주, 총선 테마주가 움직였고요. 네. 그리고 오늘 교육주를 포함한 정책 테마주들도 강하게 움직였고 네. 보셨겠지만 저희 앞서 역전의 승부사도 네. 정책 테마주였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테마주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정치 테마주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인물 테마가 있고 정책 테마가 있고 근데 물릴 때 물리더라도 정책 테마에 저는 물리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네. 사실 이제 과거에 그동안의 이력들이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구누구 관련주라고 했던 기업들 그 이벤트가 소멸이 되게 되면 하나같이 이제 다 낙폭이 좀 컸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조정 이후에 반등세를 또 노려볼 수 있는 것도 사실 인물 쪽보다는 정책 테마주였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정책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오늘 움직인 거 대표적으로 보면 교육주가 굉장히 강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어제 오늘 또 같이 또 움직이는 쪽이 저출산 쪽이 굉장히 또 좋았었고 또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이제 총선에서 또 핫한 키워드로 저는 올라올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 정치 테마주를 보실 때 네. 인맥 테마주들이 지금 군침이 도실 거예요. 워낙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데 매수는 저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 위치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정책주 쪽으로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맥 테마주인 DTNC는 오늘 대표적으로 또 상한가로 안착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6,500원의 종가 형성했지만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정책으로 본다면은 교육주들 오늘 움직였는데 메가MD 장중에 25% 급등했지만 11.8%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꿈비의 경우에는 또 저출산 테마주잖아요. 네, 오늘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4%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건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마침 GS건설의 최근 행보가 네. 눈에 띄어요. 오늘도 한 4에서 5%가량 올랐고 오늘까지 무려 6거래 연속 상승인데 네. 건설주들의 상승이 그럼 지금 정책 테마로 묶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최근 뭐 철강이라던가 좀 기계 쪽에서의 순환매가 들어오니까 건설도 같이 오른 거예요? GS는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소형 건설사들은 이제 테마적인 흐름을 좀 힘이 받아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S건설은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요? 왜요? 만약 여기서 이제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회사의 존폐 여부도 저는 갈릴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방법이 어찌 되었든 지금 GS건설은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저가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저는 GS건설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정치 테마주의 매력은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변동성은 아무래도 중소형주에 나오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 아니면 재건축 관련주 이제 테마를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건설은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올랐지만 김태성 본부장님은 지금 구간에서는 슬슬 비중을 좀 줄여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봤습니다. GS건설 16,730원에 장을 마쳤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셀트리온 제약도 눈에 띄는 게 저희가 잠시 후 수상한 종목 시간에는 3,000당 제약을 다뤄볼 텐데 셀트리온 제약은 네. 무언가 호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났고 다시 50주 신고가 영역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바뀌어서 그 안에 셀트리온 제약이 눈에 유독 띈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을까요? 저는 좀 개별 이슈다라고 좀 평가해보고 싶은데 일단 뭐 네. 셀트리온이 사실 합병에 대해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우려감들, 이 리스크 부각이 좀 굉장히 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합병에 대한 어떤 반대 의사가 굉장히 좀 적었죠. 이 부분이 지금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 제약을 뭐 내년에 좀 합병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 그렇다면 셀트리온 안에서의 어떤 거대 이 제약사의 어떤 탄생 이 부분을 긍정적인 어떤 이슈로 좀 보는 경향들이 좀 오늘 수급적으로 좀 크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단순하게 지금 실적 추이보다는 합병 기대치가 리스크 관점에서 오히려 이 기대감 관점으로 좀 선안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 조정 이후에 최근 뭐 단기 수급도 굉장히 좀 강하고요. 오늘도 4.8%대 좀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런 추이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되는 어떤 합병 기대감들을 수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조정 시에도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네. 원래 이제 공매도가 좀 많이 타겟으로 되는 대표적인 그룹이 또 셀트리온 그룹이잖아요. 그것도 무언가 수급 변화에 한 몫을 했을까요? 사실 저는 지금 뭐 한시적인 어떤 공매도 금지 여파인데 이게 아직 효과가 그렇게 좀 컸을까? 왜냐면 뭐 쇼커버링이 아주 뭐 크게 좀 들어온 영역들 좀 없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면 네. 쇼키즈 내지는 뭐 쇼커버링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수급도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맞다라고 좀 평가해보고 싶고 다만 지금 신고 4월 13일 10만 1,200원 구간 이 고가 부분까지의 매물대는 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시장 상황들이 좀 받쳐준다면 저는 전고 구간 때까지도 좀 돌파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전고점 트라이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88,900원에 종가 형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JYP 엔터 볼게요. 최근에 엔터주들이 많이 부진했잖아요. 하이브도 무너져가고 있고 네. JYP도 우하향 추세였는데
박진영 프로듀서가 아 이럴 때 지금이 살 타이밍이다라고 자신감을 표명했어요. 완벽한 주주 친화 정책 아닌가 아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일단 뭐 JYP 입장에서는 저는 10만 원 이하에서는 당연히 저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서 네.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가격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한참 좋았었던 가격대, 그러니까 14만 원 후반대, 15만 원대를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모두 지금 시장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이제 초동 판매에 대한 부진, 그리고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들의 뭐 뚜렷한 지금 성장이 엄청나게 크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해봤을 땐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엔터사들 안에서 탑픽은 JYP 엔터가 가장 오.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주 친화적인 발언을 했고 네, 그럴 만한 자신감이 있어 보였고 네. 실제로 10만 원 이하에서는 가격적인 매력도 있다. JYP 엔터를 엔터주 내 탑픽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방시혁 대표는 하이브 안 사시나요? 네, 이렇게 엔터주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장을 좀 정리하고 내일 시장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본다면 변용인 대표님 뭐니 해도 엔비디아일까요? 어떤 걸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미국의 FOMC 의사로 뭐 여기서는 우리가 좀 기대했던 내용들처럼 뭐 긴축에 대한 어떤 완화 요건들 그리고 12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질 것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들이 좀 크지만 저는 실적 잘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 이 부분이 실적이 호실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반도체 섹터에 좀 강한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반도체 섹터는 좀 다르게 좀 봐야 되는 측면들. 지금 HBM 반도체의 어떤 수급이 지나치게 좀 장비주나 대장주 위주로 좀 갔다가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개별주화에서는 뭐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패키징 또는 뭐 팹리스 업체들처럼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의 수급 이전 이 부분을 좀 잘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의사로 공개 주식 속의 증시 이벤트 주목하자. 마지막 김태정 본부장님은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좋다 할 때, 네. 다들 좋다 할 때가 사실 위기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 베팅을 저는 계속하는 것에는 찬성이지만 베팅하는 그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혹은 수익이 나는 종목군들은 일부라도 챙겨가면서 좀 포트폴리오의 슬림화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다 할 때도 네. 항상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카카오그룹이라던가 삼천당제약 그리고 칩셋 미디어는 잠시 후 수상한 종목 시간에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